자, 오늘은 자, 세포 주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 자, 9페이지 가면 됩니다. 9페이지. 9페이지. 자, 9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세포 주기라는 말이 있어. 세포 주기. 주기는 영어로 뭐라 그래? 주기? 그러지 마. 주기 받기 말고 사이클이라고 하지. 그래서 세포는 사이클. 우리가 하루는 몇 시간의 주기야? 24시간이잖아. 그러면 25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이제 1시간이 되듯이 세포는 주기를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세포는 주기가 있을까?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왜 세포는 사이클이 있을까라고 하면 생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커질 수가 없죠. 왜냐면 세포가 생장을 하면 세포가 점점 커지는데 커지면 문제가 돼요. 왜냐면 너무 커지니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세포는 가운데 핵이 있는데 이 핵이 이게 구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3D라서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면 그냥 쪼개져요. 그래서 생장을 하다가 쪼개지고. 물론 모든 세포가 다 쪼개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세포는 한번 내가 지금부터 이거 무슨 세포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 존재해요. 그러면 내 수명과 그 세포의 수명이 동일합니다. 그런 세포가 있는 반면에 내가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 세포는 내일 없는 세포도 있죠. 그 이제 구강세포가 그렇지. 뭐 상피세포는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는 세포가 있고 한번 내 몸에 있는 세포가 계속 존재하는 세포가 있고 이런 것들. 필요하면 다시 분열하는 세포가 있고 조금 이따 뭐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그래서 기린이 있잖아. 기린 세포하고 생쥐 세포가 있어 얘들아. 그러면 어떤 세포의 크기가 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린은 세포 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동물 세포의 크기는 다 비슷해요. 우리도 그렇잖아. 조그만 애들은 세포 수가 적은 거야. 맞아. 좀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애들은 세포 수가 더 많겠죠. 당연히 많을 것 같긴 한데 근육도 많고. 그래서 규리는 좀 적을 것 같아. 몰라 나도. 자, 그치? 규리한테 얘기하지 마. 자, 어쨌든 이게 세포 주기입니다. 자, 세포 주기를 크게 여기서 이제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자, 세포 주기는 크게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간기가 있고 분열기로 나눕니다. 이렇게 간기가 있고 분열기로 나눠요. 그래서 간기는 여기 나왔잖아. 지원기와 S기와 G2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되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쌤 써주기로 하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얘기할게요. 자, 지원기, 지의 뜻은 뭐냐면, 자, 세포가 있잖아. 그러면 세포가 가운데 있는 게 핵이고, 핵 바깥에 이제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세포 내 소기관이 1학기 때 배웠던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만약에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1000개가 있어. 그럼 쪼개지면, 그러니까 분열이 됐어. 2개가 됐다. 2개가 됐어. 그럼 1000개니까 몇 개로 쪼개져? 500개로 쪼개? 250개? 125개? 그 다음 125를 또 쪼개면 어때? 63? 어쨌든 쪼갤 거 아닌 거지. 근데 그렇게 쪼개지다 보면 나중에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어떻게 돼?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1000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 이게 세포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어떻게 할까? 2배로 만들어 놓겠죠. 이 만든다라고 해서 이 G의 뜻이 뭐냐면 그로스라고 해. 그로스, 생장식이다. 그래서 얘는 세포 내 소기관을 그렇지 이렇게 2배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세포 내 소기관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S기의 뜻은 뭐냐면 우리 문제 풀 때 나왔지?
DNA가 합성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정확하게 DNA가 2배가 되는 시기. DNA가 2배로 복제되는 시기. 자, 물론 여기서 2배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 정확하게 2배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대략 2배다. 자, 그 다음에 G2기는 또 이 G가 뭐야? 또 그로스야. 그러니까 뭔가를 생장하는 시기인데 얘는 이제 뭘 생장하냐면 분열 준비기라고 하죠. 자, 얘를 분열 준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열 준비기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방추사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방추사가 뭐 하는 거냐면 얘가 방추사예요. 이렇게. 자, 얘가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여기 이 배꼽을 우리가 극이라고 하거든. 중심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방추사가 나와서 단백질이거든. 그래서 이 염색체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요거를 합성을 합니다. 자, 이게 간기야. 그래서 이 간기 그림은 자, 다시 간기 그림을 그려줄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이 자, 여기 봐봐. 뭐 보여? 이 그림이 있을 때 DNA가 복제되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물론 자세하게 보면 보이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현미경으로 보면,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 근데 이것들을 해요. 이것들을. 근데 이때는 지금 이제 보여. 분열기 때는. 전중 후 말기 때는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 자, 이게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쪼개지죠. 2개가 돼. 또 다시 거쳐가지고 또 쪼개집니다. 자, 분열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보면 M기가 시간이 되게 어때? 짧아. 그럼 얼마나 짧냐면 얘가 대략 한 90% 되고 얘가 한 10%밖에 안 돼요. 자, 간기가 90%고 분열기가 10%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오늘 자이스토리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세포 주기가 10시간이면 간기가 몇 시간이야? 9시간이야. 그럼 얘는 1시간이죠. 근데 자, 선생님 이 그래프 중요하다. 잘 봐봐. 자, 이게 뭐냐면 세포 수예요. 세포 수. 그 다음에 X축이 뭐냐면 DNA 양이야. 근데 이 DNA 양은 최대 몇 배 차이가 나? 지금 2배 차이가 나겠죠. 여기서 2배 점프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된다고 하자. 자, 사실 좀 더 오른쪽에 가야 되네. 내 맘이야. 근데 모든 그래프가 다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자, DNA 상대량이 1인 시기의 세포 개수지. 그럼 이 시기에 선생님 노란색으로 친 세포들은 100% G1기야. 아직 분열하기 전, S기 전. 자, 그 다음에 S기는 뭐냐면 요 사이에 있는 세포. 이 붉은색이 100% S기예요. 자, 마지막 이 파란색 보이지? 이 파란색이 뭐냐면 G2기와 M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봐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세포 개수죠. 왜냐하면 이 세포 개수는 어떤 세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관찰되는 세포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시간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주기야, 주기. 그러니까 왜 지원기가 많냐라고 하면 지원기가 뭐해서? 시간이 길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지원기가 요거보다 더 길어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한 요 정도 크고 S기도 비슷한데 G2기는 조금 해. 원래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면적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들 문제 풀 때 이 면적이 바로 무슨 수하고 같다? 세포의 개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원기가 왜 많지? 세포 수가 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딱 모르는데 가장 길다라고 하면 그게 지원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 딱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모의고사 문제 딱 하나는 이렇게 반대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딱 하나가 있어. 왜 그러냐고? 이거 그림에서만 G2기가 길어.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것만. 그러니까 이게 세포 수야. 왜 그러냐라고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마. 그냥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낸 거야.
그러니까 이 세포 수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 시기가 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 수가 뭐다? 시간만 생각하면 되죠. 자, 오늘 쌤 48번까지 풀어라고 했어. 근데 48번까지 문제는 다 요 그림이야. 요것만 해석하면 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G, S, G2 플러스 M. 주의할 점 뭐냐면 여기 M기가 없다. 이 노란색 안에는 분열기가 없어. 알았지? 그것만 주의해서 문제를 풀면 돼. 됐죠? 자, 이제 뭐 대략. 자, 내려가 볼까? 맞아. 지원기가 길어. 그 다음에 S기, 그 다음에 G2기. 자, 밑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살짝 지웠다가. 자, 무슨 얘기냐면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세포 주기가 조금 다릅니다. 한 4개 정도 써줄 거거든. 암세포 제외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발생 초기의 세포. 이게 나날이라고 하는데 수정이 됐죠. 얘들아, 이게 수정란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EN이야. 수정란이야.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됐죠. 어때? 원래 세포 분열은 선생님 뭐라 하냐? 이게 세포 분열임. 자, 세포의 크기가 어때? 동일하잖아. 요거하고 요거는 사실 동일합니다. 이게 세포 분열이거든. 체세포 분열인데 얘는 크기가 점점 이렇게 돼요.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장을 거의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계속 DNA만 복제하고 분열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EN이야. 그러니까 DNA는 정확하게 복제 분열 하는데 그 외 나머지 거는 이 시기에서는 생장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막 이렇게 분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장을 하죠. 똑같이. 그래서 이런 시기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시기는 거의 지원기하고 G2기가 없다. 이걸 이제 발생 과정이라고 해. 발생 과정. 자, 2번은 뭐냐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 번 분열하면 더 이상 신경세포나 근육세포. 그러니까 신경세포, 대표적인 신경세포는 뭐냐면 우리 뇌. 그러니까 우리 뇌는 지금도 분열하고 있어? 그럴 일이 없지. 이제 끝난 거, 끝난 건 아니. 그치, 끝난 거야.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 더 이상. 원래 뇌는 언제까지 분열하냐면 4세인가? 4세. 5세인가? 나 잘 모르겠어. 이미 끝났어, 얘들아. 실제 우리 머리를 다 못 쓰는 거라고 하잖아. 옛날 책을 읽어봤는데 그 하버드 의대생이 쓴 그 책인데 거기서 책을 보면 걔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수술을 하면서 뇌 수술을 하는데 뇌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근데 자기는 너무 놀랐대. 뇌에 종양이 있어 뇌를 어떻게 해야 돼? 잘라내야 돼.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부분을 잘라내는 거야. 덩어리를. 그래서 잘랐는데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우리 생각에 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잘라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치? 비읍시옷은 아니고 약간 바보가 될 것 같잖아. 그치? 그치? 그럴 것 같잖아. 왜냐면 우리 뇌의 역할은 뭐냐면 다 인식하고 말하고 그런 건데 그게 없어지면 이런 게 다 어긋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다 정상이 돼. 약간의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졌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뇌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제거해도 물론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황당할 정도, 너무 이상할 정도로 종양으로 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거했는데도 거의 정상이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우리가 뭐 4% 쓴다. 그 1등급인데, 그치? 뇌의 4%밖에 못 쓴다잖아. 3%만 써. 어쨌든 3%. 자, 그래도 근육세포도 마찬가지고. 자, 3번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4번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G제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G제록이는 뭐냐면 지워버렸네. 자, G1, S, G2기가 있는데 여기 극초반에 G제록이라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그럼 안 나와. 얘는 안 나와. 근데 얘는 뭐냐면 4번은 다시 자극 후에 분열하는 세포가 있죠. 자극 후에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G제록에 들어가서 더 이상 스톱할 줄 알았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간세포야. 간세포. 그러니까 간세포는 혹시 간 이식 할 수 있는 거 알아? 간 이식 할 수 있는 거. 엄마한테 간 줄 수 있어? 생각하는데 엄마 간 달라 하면 줄 수 있어? 그렇지, 줄 수 있대. 무슨 거야 되나? 목요일반에 갔더니 어떤 애는 엄마한테 간 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간 줄 수 있대. 아빠한테 줄 수 있냐니까는 대박. 아빠한테는 안 준다. 상계고 김현중이야. 개인정보라고 얘기할 수 없어. 개인정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현중이는 뭐 안 준다고 하더라고. 아니, 안 준 건 아니고 막 주저하더라고. 그래서 간은 얼마만큼 줄 수 있냐면 몇 퍼센트 줄 수 있을 것 같아? 90% 줄 수 있대. 그러니까 90%를 떼서 이식할 때 원래 90%를 떼서 그 사람한테 줘. 그러면 자기 거는 10%밖에 없잖아. 그러면 1년, 2년에 거쳐서 그게 다시 원래 간으로 돌아가. 이게. 물론 이제 쉽지는 않지. 왜냐면 되게 이제 건강에 위험도 하고, 그 다음에 간만 떼는 게 아니라 쓸개까지 같이 떼거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쓸개가 빠지는 거야. 이런 쓸개 빠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쓸개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간은 그대로야, 얘들아. 새로운 간세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간 그대로 있다가 자르면 생겨. 그러니까 이거는 자극, D제로기에 잠깐 들어가 있다가 자극을 주면 다시 생긴대. 조금씩 간이. 그렇대요. 안 해봐서 내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자, 이제 암세포 들어가 볼까?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선생님 체크해 줄 테니까 나중에 소술용으로 대진용으로 나오겠지. 자, 정상세포는 그냥 보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뭐냐면 이제 그림상으로 선생님 확인하면 정상세포를 이렇게 배제해서 배양을 하잖아. 그러면 벽에 딱 부딪히면 스탑.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 이게 정상이야. 근데 암세포는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좀비처럼 막 위로 올라와. 더러워, 씨. 그치? 그래서 이게 여러 층으로 쌓인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있잖아. 접촉해도 세포 분열이 억제된다. 가로에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접촉 저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접촉하면 스탑이 돼야 되거든. 근데 암세포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막 올라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화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이게 무슨 세포 같아? 방어작용에서? 다 잊어먹었구나. 이거 기억세포. 그렇지. 기억세포가 뭐로 바뀌어?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바뀌죠. 또 다른 뭐 기억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 그렇지. 비나 기억.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기억보다는 비라고 하는 게 낫겠다. 자, 비림프구는 기능을 아직 하지 못해. 근데 얘가 특정한 기능을 하는 세포로 바뀌잖아. 그걸 우리 뭐라냐? 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분화. 그러니까 우리 세포는 뭐냐면 그거를 너희들 들어봤을 거야. 그걸 무슨 세포라고 하냐면 줄기세포라고 해. 그 줄기세포는 아직 특정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인데 얘가 분화를 하잖아. 그러면 특정하는 세포로 바뀌어. 그러니까 얘가 위세포가 되면 위기능을 하겠죠. 지난주에 내가 입안에 얘기했던가? 그럼 우리가 가진 모든 세포는 왜 그렇게 다르냐면 분화를 하면 바뀌는 거야. 그럼 만약 간세포에서 얘들아 간세포에 위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있어 없어?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 안 했어? 초파리? 안 했어? 초파리 눈이 있어 얘들아. 초파리가 뭔지 모르지? 개 작은 거 좀만 작은 초파리 엄청 작은 거 있잖아. 날파리 그런 거. 근데 초파리 눈 있잖아. 눈 유전자에 다리 유전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자극을 줘. 초파리 눈세포에다가 자극을 뭐라고? 다리 만들어라고. 그러면 초파리 눈에 다리가 생겨. 이렇게. 그건 실제로 실험을 해. 너희들 네이버 치면 있다니까. 초파리 눈에 다리가 나와. 그 반대도 될까? 초파리 다리에 눈 유전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초파리 다리에 눈을 만들도록 자극을 주잖아. 유전자 조작을 하면 갑자기 초파리 다리에 눈이 생겨. 초파리 눈이. 아니, 그건 초파리니까 좀 더러워도 괜찮잖아. 실제로 초파리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 왜냐하면 초파리는 다른 생물보다 이제 거대 염색체라고 해서 유전자 연구하기가 되게 좋거든. 그리고 좀 실패하면 그냥
때리면 되잖아, 그렇지? 아, 그래서 그런가? 아까. 그래서 초파리 가지고 연구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자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체세포는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유전자는 우선 다 가지고 있어. 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똑같아요. 유전자는 다 똑같아. 다 EN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간세포가 됐다 해서 유전자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가지고 가. 똑같이. 그래서 아마 그 복제 그 동물이 있잖아. 최초의 복제 동물이 뭐냐면 그 돌리 아니야, 돌리? 둘리 말고 아기 공룡으로 그게는 그 복제형 돌리라고 있는데 그 돌리도 체세포에서 뗀 거죠. 무슨 세포더라? 난 잘 모르겠네. 어디 세포에서 떼가지고 그냥 난자에 넣었더니 그냥 양 한 마리가 돼. 근데 그 어디 세포든 상관없어. 피부 세포든 간 세포든 위 세포든 뭐 어디든 상관없어. 혈액이든 거기에서 체세포를 딱 떼잖아. 그러면 완전한 개체가 될 수 있는 이론적인 유전자들이 다 들어가 있지. 어쨌든 분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는 특정 기능을 못해. 쓰레기야. 그냥 암 덩어리야. 그러니까 위암은 위 기능을 못하는 그냥 내 세포긴 한데 그냥 쓰레기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기능을 못해요. 자, 그 다음 구조화되지 않고 여러 쪽으로 형성한다. 패스. 핵이 뷪. 이상해. 비정상적인 핵을 가지고 있어. 비정상적인 핵. 핵이 비정상이야. 자, 마지막. 전이가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해. 심지어 뭐냐, 혈액을 타고 가는데 혈관을 새로 생기기도 하죠.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하나 더 써줄래? 세포 주기가 되게 짧아. 금방금방 세포 분열을 해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적어놓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 이렇게 대진요거 나온다. 대진요거 다 나오겠지. 필배샘 없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체세포 분열. 대략 여기 다 지우고. 자, 이제 체세포 분열 하는 거야. 체세포 분열. 근데 체세포 분열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왜냐면 오지 넘어가서. 자, 여기죠. 체세포 분열. 자, 여기 보면 자, 강기는 선생님이 이미 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원기의 수기 지투기로. 자, 이게 전기. 자, 전기 여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말기 이렇게 돼 있지. 말기. 자, 내용이 많은데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 분열기가 전중을 말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되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외울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게 복잡하게도 절대 안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간략하게 쓰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정리해 줄게. 이런 식. 자, 선생님이 첫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생명과학은 암기가 아니고 그렇게 복잡하게도 안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전기는 뭐냐면 첫 번째 핵하고 핵막하고 인이 사라질 거야.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색, 뭐가? 사가 염색, 체가 될 거야. 자, 더 이상 쓸 거 없어. 자, 이 복잡한 말 그냥 무시해도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중기는 왜 이름이 중기야? 중앙에 있으니까. 염색체가 중앙에 있어. 근데 중기가 어때? 중기가 가운데 있으니까 관찰하기가 되게 좋지. 근데 시간이 어때? 시간이 가장 짧아. 끝. 더 이상 없어요. 자, 왜 이름이 후기냐고? 양극으로 이동하거든. 그러니까 염색체가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북극 남극 하듯이 극이 돼. 근데 요거 X를 뭐라고 하냐면 중심체라고 해요. 자, 원래 중심체는 하나야. 근데 갑자기 두 개가 됐어. 왠 줄 알아? 지원기 때 두 개를 만들어 놓거든. 그래서 중심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염색체. 자,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 두 개만 할게요. 자, 여기 중심체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붉은색의 방추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잖아. 이 양극으로 이동하는 게 후기야. 그냥 끝. 더 이상 없어.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말기. 이제 진짜 끝난 게 뭐냐면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전기의 반대야. 자, 무슨 얘기냐면 전기의 반대는 핵하고 핵막하고 인이 생성. 그 다음에 염색체가 염색사로 다시 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아니면 함정을 만들진 않아. 그냥 보고 풀면 돼. 아까 얘기한 G1, S, G2, 전중 후 말 끝. 이게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쌤이 얘기한 거는 염색체, 그러니까 핵 분열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핵이 어떻게 분열하는지. 자, 이 그림 한번 봐볼까? 이 그림에서 딱 보면 여기 중기 보이잖아, 중기. 보이지? 이 중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이 그림이 너무 많아서. 자, 쌤이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를 다 지우고. 자, 원래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얘들아. 여기. 자, 이렇게. 복제를 하겠죠. 이렇게 쓰잖아. 근데 미안하지만 이 그림은 다 불화야. 말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S기 때, S기는 감기거든. 근데 감기 때 염색체가 없죠. 근데 이렇게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이거를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상적으로 그려주는 거야. 이 그림을.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이게 틀렸다라고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S기 때 이렇게 복제가 되는데 미안하지만 이건 체세포 분열 때 안 돼요, 또. 근데 왜 안 되냐면 이제 어디다 보면 되면 11페이지 가운데 중기 그림 보여? 자, 그 중기 그림을 얘들아 살짝 90도로 세워봅시다. 그러면 이 그림이 아니라 어떤 그림이 되냐면 요 그림이 됩니다. 요 그림. 요렇게 돼요. 보여? 이걸 이제 90도로 눕혀놓은 게 지금 선생님 책에 있는 그림이거든. 자, 여기에 양극이 있어요. 자, 요렇게 방주사 동원체부터 끌어당겨. 이 그림이 뭐냐면 중기 그림이야. 그럼 여기다 쓸 게 뭐냐면 자, 요렇게 찢어지겠죠. 보여? 자, 그러면 자, 크게 그려볼게. 요거 하나 하고 얘들아, 요거. 자, 왼쪽하고 오른쪽. 자, 노란 것과 붉은 것은 자, 거기 있는 유전자가 같아 달라? 같지. 왜? 복제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찢어졌냐라고 하면 거기다 써. 이거를 동형분열이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동형이라는 얘기는 내용물이 같다. 그러니까 이 동형분열은 뭐가 찢어진 거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 거죠. 염색 분체가. 자, 다른 말로 이거는 뭐라 하냐면 뭐가 유전자 구성이 같은 딸세포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동형분열이라고 합니다. 됐지? 이거를 동형분열이라고 합니다. 동형분열. 자, 이제 책에 보면 이걸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세포질 분열 얘기해 줄게. 거기 11페이지 보면 동물세포가 있고 식물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자, 동물세포 같은 경우 이렇게 찢어져요. 자, 이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러면서 찢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물세포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세포질이라고 하거든. 핵을 제외한. 그래서 세포질이 어떻게 돼? 만입이 된다라고 말을 쓰거나 아님 함입이라는 말을 쓰죠. 식물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포벽이거든. 그러면 세포벽 사이에서 뭐가 튀어나와. 뭐가 생겨. 이 붉은색을 뭐냐면 세포판이라고 합니다. 이거 세포판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세포판은 어디 방향이냐면 바깥 방향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왼쪽처럼 한 점으로 모여. 얘들아, 한 점으로 모인다고 해서 이걸 무슨 분열이라고 해? 자, 이거를 구심성 분열이라고 해. 이거 써줘. 자, 식물세포는 바깥쪽으로 나가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심의 반대를 원심성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학교별로 나중에 소술용을 또 물어보겠지. 5글자, 5글자, 식물 거, 5글자, 5글자, 동물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자, 지금 몰라도 돼. 그냥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12페이지 갈까요? 자, 12페이지. 자, 이게 뭐냐면 감수분열. 자, 이거 대충 지우고요. 뭐 다시 그리면 되니까.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자, 이렇게 얘기해.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자, 여기서 이제 왜 이름이 감수냐면 수가 감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을 아까 선생님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자, EN이 그대로 EN 되는 겁니다. 체세포는. 그러니까 똑같아. 항상 똑같은 것들만 만들어지는 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개수가 줄어들죠. 자, 얘는 아주 간단해요. 간기 한 번에 G1S, G2. 그 다음에 분열을 한 번 전중후마를 하고 또 전중후마를 한 번 2회 연속 분열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래요. 그래서 마찬가지야. 똑같이 전중후말, 전중후말. 내용은 다 똑같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림이 되게 중요하거든.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 선생님 교재 12페이지. 가운데 있는 그림 보이지? 중기. 자, 이걸 선생님 그려줄 거야. 잘 봐. 자, 얘가 지원기 때 형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자, 복제를 하면 아까 체세포 분열 때 이게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자, 이게 안 된다고 했죠. 이제는 돼. 그래서 봐봐. 이렇게 해서 이제 당깁니다. 당겨요. 그래서 이제 찢어지겠죠. 이렇게 찢어집니다. 자, 이걸 무슨 염색체라고 했어? 모양과 크기 같은 상동 염색체. 그러면 이제 찢어볼까? 이렇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자, 우리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염색체를 다 뭐라고 하냐면 핵형이라고 하죠. 자, 다시 이거 EN이야. 자, 얘 뭐야? EN 됐지 아직도? 근데 뭐가 됐어? 자, 이때 이 특징을 너희들 12페이지 중기 밑에다 써봐야 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수 1분열에 대한 특징이죠. 자, 상동. 하나는 엄마 거고 하나는 아빠 거거든. 자, 얘들아, 엄마 거하고 아빠 거는 내용물이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걸 무슨 분열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형 분열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분열이다. 자, 무슨 염색체가 찢어진 거야?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자, 특별히 이때는 EN이 뭐가 됐어? N이 됐죠. 자, 염색체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였는데 두 개로 됐죠. 그래서 자, 이때 염색체 개수가 반감이 됐습니다. 2분의 1이 된 거예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DNA 양. 자, DNA 양은 염색 분체 수거든. 자,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자, 이게 감수 1분열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형 분열이라고 하죠. 그냥 엄마 아빠가 서로 달리 찢어지거든. 자, 2분열을 해볼게요. 자, 바로 2분열을 하는 거야. 자, 2분열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또 중심체가 있어서 땡기고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여기도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자, 얘도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됐지? 이렇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써볼까? M2. 자, M2는 아까 거하고 똑같지 않니? 동형분열이라고 하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거든. 그래서 이거를 동형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뭐가 찢어진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동형분열, 염색, 분체 분리. 자, 이때 N이 그대로 뭐가 되냐면 N이 됐죠. 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N이. 그래서 자, 염색체 수가 일정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염색체 수가 일정하고 컴마 DNA 양은 절반으로 된 거지. 왜냐하면 염색 분체 수가 4개였는데 2개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한 100개는 나올지. 이 내용으로 인해서. 자,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열심히 할 건데, 자, 어디를 우선 보냐면 13페이지 이제 요걸 이제 설명하기 위한. 자, 요 내용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본 내용인데 이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이걸로 이제 표시를 해서 선생님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줄 거야. 자, 오늘의 이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거. 감수분열에 대한 그래프죠. 자, 이거 한번 봐볼까? 자,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보는 그래프.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비행의 양입니다. 자, 체세포는 너무 쉬워서 오늘은 패스를 하고. 자, 이게 (1, 2,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시계부터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첫 번째 여기를 지원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갑자기 DNA가 점프를 했잖아. 왜? 복제를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 뭐냐면 거의 놓지 마. 그냥 선생님 편의상 여기까지를 G2 플러스 M1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냐면 M2입니다. 자, 마지막이 전부 다 뭐냐면 생식세포죠. 자, 여기가 G2 플러스 M1 이렇게 되지. 자, 요렇게. 자, 이제 그림을 선생님 그려줄게요. 자, 무슨 그림을 그릴 거냐면 여기다. 자, 염색체 그림을 이렇게. 자, 이게 염색 분체 4개가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2라는 숫자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복제를 하겠죠. 이렇게. 됐지? 그래서 몇 개가 됐어? 8이 됐잖아.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야. 2에서 4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쪼갤 거야. 어떻게 쪼갠다고 했어, 선생님이? 상동염색체가 찢어진다고 했잖아. 요렇게 찢어진다고 했죠. 요렇게 찢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큰 거 하나에 작은 거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DNA 상대량이 어떻게 되냐면 같아졌어. 근데 대신 달라진 게 뭐냐면 얘는 짝이 있고 짝이 있었는데 갑자기 짝이 없어졌죠. 그래서 저건 N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생식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가 되면서 그대로 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요게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그림을 다른 걸로 변형을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 그림하고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요거야. 요게 요거고. 그러면 여기 S기를 거친 거지. 근데 실제로 이 그림이 2개가 있는 거죠. 요게 2개. 그 다음에 요거는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죠. 2개가 이분열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S기고 여기가 감수 1분열이고 여기가 감수 2분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때 아직 2N이었고 이때도 2N이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하면 너무 쉽잖아.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게 그 몇 개야? 또 4개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4개가 뭐냐? 첫 번째 핵형을 배웠고 핵상을 배웠잖아. 기억나? 맞잖아. 저거 배웠잖아. 근데 이거를 다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핵형을 다 설명을 해줬죠. 이게 이제 기본이 뭔지하면 그림만 보고도 너희들이 아 지금 무슨 식이야 라고 바로 해석을 해야 돼. 두 번째 2n이고 2n이고 n이고 n이잖아. 너무 쉽지 않아 이거? 자, 그 다음에 뭐를 배웠어 또? 요거를 배웠죠. 별거 없는데? 상동이 있고 상동이 없고 상동이 없고 상동이 없어. 그게 상동염색체야. 근데 이제 마지막 게 들어가면서 어려워지는 게 바로 뭐냐면 대립유전자입니다. 자, 이 대립유전자를 쓰면 어떻게 쓸 거냐면 자, 뭐를 쓸까? 붉은색으로 한번 써볼까? 여기서 A야. 스몰 A고 라지 B고 스몰 B죠. 맞지? 그럼 여기다 어떻게 돼? A가 몇 개 돼?
두 개가 되고 스몰 a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라지 b가 두 개가 되고 스몰 b가 두 개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선생님 써줄 수 있어. 왜요? 여기는 뭔데? 라고 하면 이제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죠. 왜요? 라지 a하고 라지 b가 같을지 아니면 라지 a하고 스몰 b가 같을지 이건 모르는 거죠. 이게 출제자가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이건 되게 쉬운 거야. 왜냐하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D를 넣어볼까? 파란 걸로? 왜냐 하나의 염색체에 1000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다 스몰 D를 쓸 건지 라지 D를 쓸 건지 그것도 출제자가 정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근데 이걸 알려주냐고? 아니 안 알려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런 문제를 풀게 되고 이게 이제 되게 쉬운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어. 이렇게. 이것도 뭐 쉬운 건데 그걸 물어볼 수 있죠. 왜 선생님이 스몰 a는요 근데 있는데 너희들한테 안 가르쳐 준 거야. 있는데 안 가르쳐 준 거라고. 이렇게 물음표도 줘. 그래야 재밌지 문제가.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뭐 니은이 있고 얘들아 뭐 디귿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자 1, 2, 3, 4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하나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문제가 다 뭐냐면 여기 베이스에서 우리가 찾는 거야. 근데 이 특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자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1, 2, 4로 푸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2n, 2n, n, n으로 푸는 거야. 근데 그 베이스를 우리는 어디서 찾냐면 사실 이 모든 그림은 다 여기 4개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선생님 오늘 이 얘기만 할 건데 이거 있잖아. n하고 2n이야. 그럼 이 n하고 2n은 이제 도대체 2n은 뭐고 n은 뭐냐라고 하면 오늘 이 얘기까지만 할게요. 요겁니다. 자, 우리는 다 몇 개씩 가지고 있어? 2개씩 가지고 있어. 사람은 2n은 몇 개라고 했어? 46개라고 하지 않았니? 맞지? 46개야.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46개인데 n이잖아. 그럼 n은 몇 개냐면 23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몇 개만 자식한테 주냐면 한 개씩만 줘. 그러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그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올까? 그러니까 1번이 2개 있는데 1번 둘 중에 하나를 줄 거야. 내가 가진 1번은 내 아빠와 엄마한테 받은 거거든. 근데 자식한테 둘 중에 하나를 줄 거야. 근데 동전을 몇 번 던지냐면 23번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주고 둘 중에 하나를 주고 둘 중에 하나를 주고 둘 중에 하나 이거를 23번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EN에서 N의 종류를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이 N의 가지수 2의 23승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걸 2의 23승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대신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얘기만 할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EN이 뭔데? 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EN은 내가 가진 전부야. 그럼 N은 뭐냐면 얘는 부분이라고. 부분이야. 그러니까 자 만약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0이라고 썼다. 왜 0이라고 쓴 거야? 포가 왜 0이 될까? 자 봐봐. 물론 이 문제는 완벽하지 않지만 얘는 있지. 얘는 없잖아. 근데 왜 없어? 부분이라서. 그러면 얘는 n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포는 리을 아니면 디귿, 니은만 가능하지 절대 기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요 문제를 이제 푸는 연습을 해줄 거라고. 왜 이 문제가 이런 내용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 이해되지? 처음에 풀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연습을 하면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전에 너희들 한 절반, 한 40%가 다 끝난 거야, 사실. 여기까지.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이제 좀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형태 중에 하나가 이거지. 이거의 다른 형태가 또 한 서너 개가 더 있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연습할 거니까. 자, 숙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28번까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뒤로 30 몇 번부터더라? 아까. 교재 말고요. 자릿돌이. 자, 35번에서 48번까지. 35에서 48번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